제가 공약 발표문을 읽는 동안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착착 개발이고요. 그래서 착착 개발의 주요 내용은 신통기획이 계획 단계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였다면, 착착 개발은 그 이후에 매 단계마다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또 자체 운영을 통해서 이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공공 정비사업도 활성화시켜서 두 축으로 공급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실속주택, 그래서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이익공유형, 그리고 토지 임대부를 포함해서 또 도심 복합 개발에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포더블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까지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가 발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오늘 찾은 장이동은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오랜 시간 사업이 표류하며 서울 재개발에 가장 큰 부침을 겪어온 현장입니다. 이곳은 구역 지정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빌라 공급 물량은 직전 10년 평균 대비 인허가 62%, 착공 58%, 준공 71%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연평균 8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성과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어가겠습니다. 신통기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신통기획이 구역 지정에 속도를 냈다면 이제는 구역 지정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책임지는 실행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비사업부터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밀착 지원하는 착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착착개발은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개발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절차를 대대적으로 줄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에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용적률 특례지역을 중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현재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절차는 줄이고 사업성은 높이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행정의 병목을 해소하겠습니다.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지역은 재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권한을 구청의 일부 이양해서라도 정비사업을 행정 병목 없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더 빠르게 판단하고 서울시는 책임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비사업의 구역에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파견하겠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자주 바뀌는 법령을 주민과 조합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착착 개발을 통해 평균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구역 지정에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착착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정비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급 물량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민간과 공공을 편가르며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복합사업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임기 말에야 서울형 공공참여주택 사업을 발표했지만 시민이 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공공정비사업도 서울 주택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책임있게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LH가 추진하는 34개의 도심 공공복합개발 사업과 LH와 SH가 각각
18개, 13개씩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기보다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 정비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협의하여 LH 수도권 정비 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SH의 공공 정비 사업 전담 조직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구역별 담당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공공 정비 사업의 속도와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법 관리법 개정으로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가 제도화됐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토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움직이는 인허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감당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주택을 늘려 서울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통계획은 이어가고 착착 개발로 완성하겠습니다. 민간 정비도 공공 정비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더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다시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의 실력으로 하나씩 착착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택 공급 계약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곧 이어서 전월세 대책이나 또 청년, 어르신들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먼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차의 통합, 국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입법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특히 임대 아파트를 이제 표준 건축비랑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졌는데 그걸 분양 가격인 이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이제 매입을 해 사업성을 좀 높이겠다 등의 이제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전문 매니저를 제도를 통해 가지고 특히 오늘 이제 보셨던 이런 14구역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 무너질 수 있어서 그런 데는 이제 시장 지도의 전문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도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의 구에서도 이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시공사들이 갑자기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공사를 멈추고 뭐 유치권 행사한다고 그러면서 입주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바로 신속하게 검증단을 파견해가지고 공사비 분쟁들을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 서울시의 행정만으로 다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재명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제 공공주택들 예를 들면 뭐 그 공공청사 같은 것들을 복합 개발해가지고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한다라든가 그런 이제 그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도시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LH, SH 조직들을 정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큰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사서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이제 낳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유럽의 대도시나 미국의 대도시는 다시 다 어포더블이라고 그래서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한다는 정책이 다 있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역대 이제 서울시나 우리 정부에서 그런 공약들이 좀 부족했는데요. 정원 후보께서 이제 그런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실속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언론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이제 몇 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언론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죠. 매일경제신문 이명신입니다.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착공과 입주까지 착착 개발하시겠다는 신통기에 이어가겠다는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앞단을 아무리 빨리 해도 결국에는 이주가 되지 않으면은 착공과 입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주가 보면 지금 이주비 대출 문제, 요즘 전세난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주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끌어가실 예정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은 그 이주비 문제가 좀 다소 이제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주비 문제로 현재 지금 그 단계에 문제점이 봉착해 있는 곳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시공사에서 이주비 문제를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사실은 이주비 문제는 시공사에서 대부분 해결을 했던 문제고요. 근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제 이주비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서도 조합에서 이제 이주비 문제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캠프의 주거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근 의원께서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어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시공사들이 이주비 대여를 통해서 해결해 왔는데, 사업성이 좋은 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건설사들은 재정 상태가 좋다 보니까 자금 조달 능력 같은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이주비 대여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발생하고 있는데, 강북 지역이나 이제 일부 지역에서 그 자금 조달 능력이 좀 떨어지는 시공사들이 이제 그 이주비 대여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개인 가계 대출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주로 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은 2025년 6월 27일 날 그 6.27 대책을 발표하기 이후에 관리 처분 계획을 한 데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주비와 관련된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25년 6월 27일 이후에 관리 처분 받는 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데인데, 그런 데들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현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모든 재개발이 다 이주비 문제 이슈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주로 2025년 6월 27일 이후에 이제 이슈가 있는 데들이어서요. 그런 데를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LH하고 SH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SH와 LH에서 시공사들하고 시공 협정을 할 때 다 이주비 대여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사 계약의 이제 내용으로 담도록 하고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데들은 LH, SH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큰 뭐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민간 재개발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다주택자들은 LTV가 0이기 때문에 나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면 이제 거기까지 다 이주를 시켜야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도정법 70조에 의하면은 그런 경우에서는 조합이 이제 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가지고 이제 퇴출을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제 자금을 사업비 대출로 자금을 동원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합이 이제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받는 사업비 대출에 대해서 허그가 보증을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 가지고 이주비 문제들은 지금 다 방안들을 갖고 있고요. 해결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주할 곳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전세난 때문에 지금 보면 이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월세를 가려고 해도 고령자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업장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도 문제지만 집이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생활권이라는 게 이제 그 전월세 문제는 소위 이제 실수요죠. 예? 이거는 이제 이주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다 전월세 문제는 다 실수요 가지고 이제 그 실수요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착공 기준으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입주가 되는데, 2022년서부터 급격하게 착공 기준으로 주택이 줄어서 2020인께 2025년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2023년에는 뭐 착공 기준은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지구 지정 이후에 그 사업 시행 계획과 착공 관리들을 잘 하지 않아서 주택이 공급이 잘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저는 뭐 깊이 책임을 좀 공감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한 것들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7,000호 정도씩이 이제 공급이 됐었는데, 오세훈 시장 때 그걸 2,000호 이하로 줄였습니다. 1,900호, 뭐 1,700호 이렇게 줄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입 임대주택도 부족하고, 매입 임대주택이 이제 주로 신축 빌라들을 건설해가지고
그 매입을 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 공급이 많이 안 돼가지고 그런 전월세용의 이제 주택들이 많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원후보께서는 매입 임대주택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뭐 한 9,000호까지도 늘려가지고 매년 공급을 하면 요건 한 1년 이내에 다 공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빌라 매입 임대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지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전월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거복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네. 예, 말씀. 초등학교 김정은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아까 전에 민정족이나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기부진압이라든가 뭐 임대주택을 늘린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말씀해주셨어요. 뭐 민정족이나 그 혜택에 그 반하는 어떤 조합이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어제 그 정책 대결 하자고 했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 주셔주시면 네. 정책 대결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런데 돌아온 거는 네거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책 대결을 요청하고 또 이제 정책 대결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현장에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로 간에 비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을 때 공공기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사항들이 있고 그 의무사항 이외의 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좀 창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구청들과 그 협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많은 갈등도 있고 또 그게 행정이 좀 늘어지게 되는 지연되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여기 아마 성북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청과 시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창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좀 전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 일부 오세훈 후보에 대한 비판이 있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월세 대책에서 어떻게 그 오세훈 후보 쪽에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후보님의 말씀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이 있었지만 전월세 문제는 그동안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이제 매입 임대였는데 매입 임대가 그동안 오세훈 시장 전에는 7,000호 이상들이었는데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는 2,000호 미만으로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000호에서 9,000호까지 다시 복귀를 하면 이 매입 임대가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10년 넘게 15년 이렇게 걸리지만 매입 임대는 1년에서 2년 정도면 빠르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동안에는 이건 빌라로만 했는데 이제는 이걸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주택 이런 것으로도 확대해서 공급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많은 계층에서 선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대책입니다. 네. 그럼 그러한 방법이 오세훈 시장의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가 뭔지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그것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주거의 공급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거 공급이 줄었습니다. 아까 통계로도 말씀드렸지만 7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 7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고 물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본다면 저희가 일단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매입 임대를 빠르게 좀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민간 재개발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착착 속도도 내고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공공 재개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 말이 한 마리 달리는 것보다 여러 마리 달리는 것이 공급에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수요 맞춤형으로 해서 공급을 해서 더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게 저희 캠프의 입장입니다.